이번 주에는 아두이노에 여러 가지 센서를 사용해서 동작시키는 그러한 실험들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IoT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IoT 그러면 곧 센서, 센서 하면 바로 IoT를 연상할 만큼 여러 가지 그 IoT 기기에 센서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센서들을 사용하는 MPU로서 또는 MCU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두이노죠. 물론 아두이노보다도 좀 더 성능이 좋고 복잡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간단한 센서 장치를 만드는 데는 아두이노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번 시간에 몇 가지 센서를 아두이노에 연결해서 한번 동작시켜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센서들이 어떻게 아두이노와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실험 5-1부터 이제 5-5까지 가변 저항을 이용한 아날로그 저항 변화 실험, CDS를 이용한 광 신호, 즉 조도 입력 실험, 그리고 온도 측정을 하는 실험, 그리고 조이스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이스틱의 위치를 알아내는 그러한 실험, 그리고 마이크로 음성 입력을 받는 그러한 실험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실험 5-1 가변 저항값을 아두이노에 입력을 해가지고 그 저항값의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변 저항기, 즉 Variable Resistor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가변 저항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항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직류 저항 장치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전자기기에서는 VR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오디오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변 저항기를 이용해서 소리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데, 우리 흔히 이런 것 갖다 볼륨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 가변 저항기 Variable Resistor하고 그리고 볼륨을 갖다가 서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전자공학 쪽에서는 이 가변 저항기를 볼륨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만약에 부른다 그러게 되면 그 전자기기는 거의 100% 오디오 기기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굳이 오디오 기기가 아니더라도 볼륨이란 말을 썼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전도체판 위에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베이클라이트 같은 그런 판 위에 탄소 피막을 코팅을 해가지고 그 위를 금속이 지나다니면서 탄소 피막이 얼마나 멀리 지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변 저항값이 바뀌는 그러한 이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저항의 변화를 굉장히 정밀하게 할 수 있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특별하게 포텐시오미터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포텐시오미터라고 하는 것.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가변 저항기하고 포텐시오미터는 같은 거예요. 단지 굉장히 정밀한 그야말로 0.1오hm 정도의 그런 정밀도로 저항값을 바꾼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포텐시오미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략 그냥 휙 돌리면서 저항값을 바꾼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가변 저항기라고 얘기를 하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가변 저항기의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변 저항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둥그런 형태의 레버, 노브가 붙어 있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3개의 단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단자는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양쪽 2개는 저항의 양 끝에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가 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 화살표가 저항의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움직이면은, 예를 들면 아래쪽에 가까워지면은 저항의 값이 적어지고 위쪽은 저항값이 커지겠죠. 반대로 화살표가 위로 가게 되면은 위쪽의 저항값은 작아지겠고 아래쪽의 저항값은 커질 겁니다. 요 사이의 저항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노브를 돌리면서 요 화살표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왼쪽 그림에 보게 되면은 요 파란 거 있죠.
파란 저항들이 다 가변 저항인데 그 중에서도 이 단은 아니고 요 금속 약간 노란색 금속으로 꼭지가 달려 있는 이건 사실 나사입니다. 요것도 약간 노란색 금속으로 꼭지가 달려 있죠. 아니면 요런 거, 예, 요런 꼭지를 달고 있는 저항, 가변 저항이 이게 바로 포텐쇼미터입니다. 표시라면 요거죠. 예, 이것도 포텐쇼미터고 요것도 포텐쇼미터, 예, 요것도 포텐쇼미터입니다. 뭐 나머지들은 그냥 가변 저항들이에요. 이거는 뭐 크기나 용도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지금 사진에 봐서는 그게 꽤 커 보이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 왼쪽에 있는 포텐쇼미터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방식, 즉 저항판 위를 갖다가 직선 이동해 하면서 저항값이 바뀌는 경우고, 이렇게 노브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일자 드라이버로 돌리게 되어 있는 회전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로타리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레버 방식도 있기는 해요. 이렇게 당기거나 밀어 가지고 저항값을 바꾸는 거죠. 요거는 보통 이제 대전력, 뭐 발전소 같은 데서 사용합니다. 본 실험에서는 이런 이제 가변 저항을 사용해서 저항값이 바뀌면은 우리가 전압이 같을 때, 예, 같은 전압을 사용할 때 저항값이 바뀌면은 흐르는 전류가 달라지죠. 이 전류 값을 갖다가 우리가 바꿀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전류가 일정하다고 그러면 이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 사이의 전압이 V1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 부분과 접지하고 요 가운데 저항 사이의 전압을 갖다 우리가 V2라고 한다면은 요 화살표가 어디 있냐에 따라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저항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즉 요 양단의 저항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V1의 값이 전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래쪽은 이쪽과 이쪽 양단의 V2는 전압이 올라가겠죠. 예, 저항이 크면 당연히 전압이 올라갑니다. 한번 이러한 변화되는 저항 값을 한번 이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입력에 한번 넣어 가지고 그 값을, 예, 얼마나 입력이 변하는지 그 값을 측정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험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저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저항이라고 얘기가 되면 전자공학에서 말하는 저항은 고정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냥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하죠. 컴퓨터 공학에서 얘기하는 레지스터하고는 스펠링이 다릅니다. 스펠링 잘 보세요. 저항기도 레지스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러한 장치도 레지스터입니다만은 스펠링은 다릅니다. 저항기 그러게 되면 우리 전자공학에서는 보통 이제 흔하게 보는 형태의 저항기가 이런 거예요. 예. 요 탄소형 저항기라고 그러는데, 이런 저항이 전자회로나 전자기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긴 하죠. 하지만 저항기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제까지 전자공학을 여러가지 형태로 접근하면서 써본 저항 종류만 해도 1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권선형 저항기, 코일을 감아서 만든 것도 있고, 탄소를 갖다가 도자기 입힌 그런 탄소 피막형, 뭐 아니면 그냥 이런 탄소세 저항기, 시멘트 저항이라고 하는 고전력에 사용하는 그런 저항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컴퓨터 부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예, 컴퓨터 기기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런 형태의 저항을 아마 가끔 봤을 거예요. 이런 어레이 저항, 또는 이제 메인보드 같은데 따닥따닥 달라붙어 있는 조그만 부품들 있죠. 그것들 저항이거나 콘덴서들이에요. 이런 걸 갖다 칩저항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보게 되면은 권선형 저항기는 코일 같이 구리선을 감아 놓은 거예요. 도자기에다가. 세라믹이라고 할 때 보통 세라믹에다가 이렇게 줄줄줄 선을 감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선이 굵어서 저항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큰 전류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고전력, 고전압 저항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고전력 그러게 되면 보통 20kV 이상을 얘기합니다. 2만 볼트를 얘기하는 거죠. 전력으로 따지게 되면 한 5kW 이하 정도에서 쓴다라고 보면 됩니다. 5kW 어느 정도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보통 쓰는 그 집에서 한겨울에 이제 곧 추워질 텐데, 한겨울에 이제
추울 때 사용하는 전기 난로 있죠. 전기 히터. 이것들 대충 한 1kg 정도 됩니다. 예, 그런 게 5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가 5kg니까 상당히 큰 전력에 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가정용으로 본다면은. 탄소 피막형 저항기라고 하는 것은 역시 세라믹 관에 저항체를 만드는데 탄소 가루를 갖다가 이 겉에다가 입혀요. 피막을 입히는 거죠. 예, 그래서 탄소 피막 위로 전류가 흐를 때 그 탄소 자체가 저항값이 크기 때문에 그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탄소 피막형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것도 고전압에 사용되긴 하지만은 전력으로 본다면 조금 좀 전류가 낮은, 즉 전력이 뭐 대충 한 1kg 정도에서 사용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탄소체 저항기는 전자공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라고 그랬죠. 보통 내압 전압이 1000V 이하, 즉 1kV 이하입니다. 그리고 사용 전력, 내전력은 한 2W 이하 정도. 뭐 보통은 뭐 8분의 1W, 뭐 4분의 1W, 2분의 1W도 있지만은 뭐 1W, 뭐 2W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멘트 저항기는 여러분들 그 집에서 사용하는 전열기 있죠. 뭐 아까 얘기한 그 전기 난로도 그렇고 뭐 다리미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열을 사용하는 뭐 히터 아니면 전자레인지 뭐 밥솥 이런 데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저항기입니다. 이거는 고열, 열이 많이 나는 곳에 저항을 보호하기 위해서 겉에 시멘트, 이것도 사실은 세라믹이에요. 시멘트라기보다는 세라믹인데 시멘트로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나는 곳에서 손상이 되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저항이다라고 보면 되죠. 어레이 저항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저항 안에 여러 개의 저항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한쪽이 다 묶여 있죠. 그래서 공통 라인이 하나 있고 각각의 저항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이 여러 개가, 보통 8개인데 여러 개가 한 번에 묶여 있는 그런 형태의 저항을 우리가 어레이 저항이라고 그러는데, 컴퓨터에서 이제 버스, 뭐 16비트 버스 같은 경우에 이제 각 16개의 라인에다가 저항을 갖다가 바이오스 풀업을 해줄 경우, 그럴 경우에 이런 어레이 저항을 많이 쓰게 되죠. 뭐 칩 저항은 여러분들이 그냥 웬만한 컴퓨터 보드 보면은 그냥 보드 위에 그냥 조그맣게 뭐 깨알같이 붙어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 깨알같이 많이 붙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 저항이거나 아니면 콘덴서입니다. 뭐 콘덴서하고 저항은 여러분들이 언뜻 봐서는 잘 구별이 안 돼요. 요런 형태는 그 메인보드에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아주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SMT용 저항이라고 합니다. SMT 보드용 저항. SMT란 Surface Mounting Technology 라고 하는 것이죠. Surface Mounting, 다시 말하면 표면에다가 딱 붙인 그런 형태다 해가지고 우리가 Surface Mounting Technology라고 그러고, 이런 SMT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게 만들어진 부품, 디바이스를 우리는 별도로 SMD, Surface Mounting Device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단일 저항도 있고 어레이 저항도 있고 뭐 이중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 패키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이 오른쪽 그림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단일 저항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레이 저항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전자기기나 컴퓨터 기기 생산 공장이나 그런 생산업체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이런 부품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갈 일 없을 것 같다고요? 예, 갈 일 꼭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형태의 6가지 저항, 고정저항을 한번 봤는데, 이번 실험에 사용할 것은 이런 고정저항, 저항값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러한 저항이 아니고 이제 돌려서 여러가지 저항값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가변저항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장의 실험에서는 가변저항을 아두이노의 입력에 연결해 가지고, 그리고 가변저항 값을 이제 그 레버를 돌려 가지고 바꿔서 이 측정된 값을 시리얼 통신으로, 시리얼 모니터에서 한번 보도록 하는 겁니다. 회로 자체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아두이노에 요 화살표 부분을 갖다가 입력으로 집어넣고, 즉 A0, 아날로그 입력 A0에 넣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전압을 걸기 위해서 한쪽에다가는 접지를, 또 한쪽으로 5V를 걸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하면은 되고, 레버를 돌리면 요 꼭지가 있는 요 레버를 돌려보게 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1번과 2번 사이의 저항과 2번과 3번 사이의 저항이 서로 바뀌기 때문에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달라지게 됩니다. 5V가 양쪽에 걸리지만은 요 접지와 화살표 사이의 전압과 그 다음에 5V와 화살표 사이의 전압이 달라지게 되죠. 예, 그것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측정을 하지 않고도 대략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가변저항기의 노브를 딱 가운데 놨다. 그렇게 되면은 요 1번 핀하고 2번 핀 사이의 저항값하고 2번 핀하고 3번 핀 사이의 저항값이 똑같습니다. 즉 5대5인 경우, 1대1인 경우에는 그러면 전압도 딱 반으로 나눠져요. 5V가 양쪽에 걸려 있으니까는 1번과 2번 사이에는 2.5V가, 2번과 3번 사이에도 2.5V가 걸리게 되겠죠. 하지만 요 가변저항의 값이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 바뀐 값에 비례해 가지고 즉 1, 2번과 2, 3번의 저항값의 비가 바뀌면은 그 비에 따라서 각 단에 걸리는 1번, 2번 사이의 전압과 2번, 3번 사이의 전압도 달라진다는 거. 그걸 한번 여러분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브레드보드에다가 요 가변저항을 연결하고 아두이노 연결해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브레드보드에다가 가변저항 설치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아두이노와 가변저항기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스케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가지고 이 가변저항을 돌렸을 때 가변저항이 가운데 단자로부터 나오는 그 전압 신호를 A0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시리얼 모니터로 보내는 그러한 과정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변저항의 값을 읽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아날로그 값을 LED로 전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핀을 갖다 결정을 하고, 그래서 시리얼 통신한테 셋업을 합니다. 아날로그의 값을 읽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날로그 리드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메소드는 해당 핀에서 들어오는 전압값을 0부터 1023까지의 1024단계의 값으로 나누어 가지고 ADC value라고 하는 값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값을 그냥 써도 되는데 이 예제 프로그램에서는 이 0부터 1024까지 값을 갖다가 100분으로 나눠 가지고, 즉 0부터 100까지의 값으로 바꿔 가지고 표시하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안 바꿔도 상관없는데 뭐 아무래도 우리가 0부터 1024까지 보는 것보다야 이제 0부터 100, 정확히 말하면 99죠. 여기까지 100 단위로 보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것 뿐입니다. 만약에 포텐시오미터, 다시 말하면 가변저항이 일정한 어떤 값을 가리키게 되면은 그 값만큼 LED가 점등하겠다는 얘기죠. 즉 만약에 가변저항 값을 0부터 100 사이로 매핑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30에 해당하는 값이 나왔다. 그럼 30번 점등, 다시 말하면 30 밀리세컨드 듀티 사이클만큼 점등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PWM에서 말하는 그런 듀티 사이클이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딜레이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밀리세컨드고요. 그리고 끄는 것은 당연히겠지만은 그 100, 말하자면 100 밀리세컨드에서 듀리만큼을 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값을 시리얼 프린터로 보냅니다. 시리얼 모니터로 보내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띄워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컴파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리얼 모니터에 값이 나오고 있죠. ADC 밸류 값, 즉 이 가변저항의 값은 현재 최대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점점 작아지고 있죠. 예, 듀티 사이클을 갖다가 50%가 될 때까지를 확 줄여봤습니다. 그 아날로그 값은 대략 한 512 정도 되네요. 당연하죠. 최대값이 1023이었으니까 절반은 512 정도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듀티 사이클만큼 지금 LED가 깜빡거리는 걸 보고 있을 겁니다. 한번 가변적 값을 최소로 줄여보겠습니다. 예, 듀티 사이클이 뭐 2%, 1%까지 가네요. 0%가 됐습니다. 예, LH 밸류가 0이 됐죠. 예. 예. 0이 될 때까지 지금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증가시켜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잘 보이나요? 듀티 사이클이 높아질수록 LED가 밝아지고 전멸 주기가 점점 빨라지죠. 그리고 요 듀티 사이클이 줄어들수록 전멸이 점점점 느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0% 20%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깜빡거리는 게 거의 눈에 보이죠. 거의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다 완전히 꺼져버리죠. 지금 깜빡이는 이 LED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전에 꺼진 LED 보는 겁니다. LED 13번. 네, 지금 듀티 사이클을 올리면은 점점점 깜빡거리는 게 하나 더 보이죠.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 LED. 잘 안 보이네. 요 LED입니다. 요거 아니에요. 요겁니다. 자, 최대값을 놓게 되면은 거의 켜져 있죠. 거의 켜져 있고, 그리고 다시 듀티 사이클 갖다가 줄이게 되면은 껌뻑껌뻑거리다가 마침내 꺼지게 됩니다. 자, 어때요? LED의 그 깜빡임 주기가 바뀌는 거를 실제로 보니까는 이것도 나름대로 재밌죠. 예, 가변장을 돌림에 따라서, 즉 저항비를 바꿈에 따라 가지고 그 PWM 듀티 사이클을 바꾸면서 LED가 깜빡거리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재밌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응용 실험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예, 응용 실험은 딜레이 함수 쓰지 말고 4.2절의 예제를 참고해서 PWM 단자를 이용해서 LED 밝기를 조절하라고 돼 있는데 뭐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시험 보고서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응용 실험, 예, 이번 장부터 아마 끝까지 요 부분이 계속 나올 텐데, 지금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해서 ADC 값하고 듀티 값을 갖다가 전송을 했었죠. 그래서 시리얼 모니터로 봤습니다. 그걸 갖다가 LCD 모듈에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LCD 모듈에. LCD 모듈에 표시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스퀘어 C 방식의 LCD 모듈을 사용한다면은 어려운 일은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LCD 모듈이 아이스퀘어 C가 아닙니다. 그럴 때 선을 굉장히 많이 연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선을 연결하는 것이 조금 귀찮아지겠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들 요 실험은 반드시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보고서에 그 작동하는 동영상 링크까지 넣어가지고 제출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LCD에 이 ADC 값과 듀티 사이클이 잘 표시되는지 잘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만은 응용 실험 1번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근데 2번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의 두 번째 실험은 광 센서를 사용하는 조도 센서, 조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 CDS라고 하는 카드뮴 설파이드,
우리말로는 황화카드뮴 셀이라고 합니다. 이게 황화카드뮴 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우리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거나 한자하고 영어가 막 섞여 있는 이상한 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통상 그냥 CDS라고 하겠습니다. CDS. CDS라는 말 자체가 카드뮴, 카드뮴의 CD, 그리고 설파이드, 황의 그 약자를 합친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뭐 손해날 거 없겠죠. 이 CDS라고 하는 것은 요 황화카드뮴 셀 분말을 세라믹 기판 위에다가 코팅을 한 그러한 이제 형태의 소자입니다. 요 CDS는 빛이 닿으면은 저항값이 변해요. 밝은 빛이 닿을수록 저항값이 작아지고, 그리고 어두워질수록 저항값이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CDS 같은 경우에는 뭐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거의 3메가 옴 정도의 높은 저항값을 가지고 햇빛에 노출시키면은 거의 뭐 한 2, 3km 정도까지, 뭐 심할 때는 한 5, 600옴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게 저항값이 빛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겠지만 빛을 감지하고 어느 정도의 빛이 들어와 있는가 하는 걸 측정하는데 좋겠죠. 그래서 이 CDS의 저항값을 ADC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도계, 뭐 자동 조명 장치, 여러분들 길가에서 보게 되면은 가로등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뭐 낮이면은 꺼지고 밤이 되면 주변이 어두워지면 자동적으로 불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바로 이 CDS를 쓰는 겁니다. CDS를 써가지고 어두워지면은 저항값이 커지니까는 흐르는 전류가 작아져 가지고 안에 릴레이가 떨어져 가지고 불이 켜지고, 그리고 밝아지면은 저항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릴레이가 작동을 해 가지고 불을 꺼버리게 됩니다. 그러한 그 용도에 실제로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겠죠. CDS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특징적인 그림이 있기 때문에 아마 누가 보든 간에 CDS인 거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기호는 이렇게 써요. 동그란 원 안에 저항이 표시되어 있고 빛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떤 데서는 번개 그림 쓰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쓰는 그림 그리는 데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 뭐든 쓰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CDS인지 아닌지 알아보기만 하면 되니까. 아래쪽 그림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 CDS의 그 전기적 특성이 나와 있는데, 오른쪽 그림 보게 되면은 빛의 강도, 럭스 단위죠. 1럭스일 때 거의 뭐 이거는 깜깜한 어둠입니다. 100럭스 그러게 되면은 전구 하나 켜놓은 정도예요. 그랬을 때 어둠 1럭스면은 저항값이 얼마가 되느냐, 대략 한 100kΩ에서 한 400kΩ 정도 되네요. 더 어두워지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100룩스 전등 하나 켜놓은 정도, 뭐 별로 밝은 게 아니죠. 그렇게 밝은 게 아닌 데서도 거의 저항값이 한 50kΩ 정도, 5kΩ 정도, 요게 이제 단위가 킬로옴이니까 한 5kΩ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감지할 수 있겠죠. 파장에 대한 그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웨브랭스, 즉 빛의 그 장파장, 요건 적색이죠. 그리고 단파장, 요건 보라색 쪽입니다. 자외선 쪽. 일때 가시광선, 그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노랑이나 파랑 정도에서 가장 그 센시티비티가 높습니다. 가장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아마도 이런 광소자를 어떤 용도에 사용할지, 내가 자외선이 많은 데 사용할지, 아니면 적외선 쪽에 사용할지, 아니면 가시광선에서는 어떠한 범위에 사용할지 하는 걸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비슷한 CDS하고 비슷한 동작을 하는 소자로서 또 다른 게 포토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포토 트랜지스터, 요거는 말 그대로 트랜지스터예요. 그냥 트랜지스터인데 베이스 부분에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 그 투명한 유리로 된 창이 있어요. 이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면은 그 빛이 반도체의 베이스 쪽에 닿게 됩니다. 빛이 많이 닿으면은 콜렉터로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고, 빛이 적으면은 콜렉터로 흐르는 전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 콜렉터 전류의 양을 보고서는 빛이 얼마나 지금 센지 약한지를 측정하는
그러한 소자입니다. CDS하고 비슷한 용도에 많이 쓰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CDS보다 좋은 특성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자체가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는 증폭 능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그냥 신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신호의 변화를 증폭을 해요. 그래서 증폭 기능을 사용한 능동형 회로,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그러한 빛의 변화를 측정하려고 하는 회로, 이런 데에는 포토 트랜지스터를 많이 쓰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가로등 것처럼 정말 빛이 뭐 밝았느냐 어두웠느냐 이 정도만 따지는 그런 용도로는 값싸게 CDS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CDS를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조도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과연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이제 조도계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 보는 것처럼 아두이노에 아날로그 입력 A0, 아까 가변장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날로그 A0에다가 CDS를 풀업 저항을 1kg 연결해가지고, 사실 연결 안 해도 되는데 뭐 연결하는 게 CDS의 과전류가 안 흐르니까 좋겠죠. 예, 요 풀업 부분에다가 A0로 입력을 넣고, 그리고 CDS 자체에는 접지를 통해 가지고 5V를 집어넣습니다. 예, 이 상태로 이제 연결하면은 이 빛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 가지고 A0 쪽으로 들어가는 전류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류량을 앞서 가변형에서 했던 것처럼 0부터 1023까지의 그런 범위값으로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밝고 어두움을 갖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 가지고 범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도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이 실험을 할 때는 이 아날로그 입력에서 들어온 신호를 데이터 값을 바꾼 ADC 값하고 그 다음에 조도 값을 갖다가 한번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행할 실험은 그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냥 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CDS 센서에 빛을 비춰가지고 거기 빛의 밝기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시리얼 모니터로 보면서, 뭐 CDS 앞을 손으로 가리게 되면 좀 어두워지니까는 손으로 가렸을 때하고 안 가렸을 때 그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는 게 이 실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험 그 회로를 갖다 구성해 보겠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CDS의 출력값, 즉 ADC 값하고 조도 값을 갖다가 시리얼 모니터로 보는 것 뿐만이 아니고 앞서 가변장에서 했던 것처럼 LCD를 연결해 쓰고 싶다. 그렇다면은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LCD의 모든 선을 갖다가 연결해야겠죠. 즉 이쪽 디지털에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8, 9, 10, 11번을 갖다 연결해 가지고 그 가변자가에 대해서 다 합쳐서 좀 복잡하게 연결해야겠죠. 그걸 다 연결하고 AND, 여러분들 그 예제 3-1에서 봤던 것처럼 LCD 구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LCD를 초기화하고 LCD에다가 값을 집어넣고 LCD의 글자를 갖다가 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몇 번째까지 쓰는 그런 LCD 구동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용해서 전부 다 그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다가 여러분들이 CDS 실험을 하는 프로그램에다가 같이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이따 보여주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 LCD 연결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드웨어로 연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예제 3단에서 잘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I2C를 사용할 경우에는 간단하게 뭐 A4, A5하고 접지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경우는 예제에서 나온 예제 6-2에 나와 있는 그 LCD 구동 프로그램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I2C가 아닌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예제 3-1에서 나온 그 함수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CDS 연결했습니다. 여러분들 요 화면에 보이는 요게 CDS죠.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요 CDS이고, 그리고 이제 1kΩ 저항을 거쳐가지고 아날로그 입력 제로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그 조도 값을 시리얼 모니터로 읽어보기 위해서 스케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한번 구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서 들어오는 광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읽는 그런 스케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은 아마 다음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먼저 CDS 입력을 받는 아날로그 핀, 즉 A0로 들어가야 될 핀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A0니까 이제 0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리얼 비긴 해가지고 시리얼 모니터를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루프로 들어와서는 ADT 밸류하고 일루미넌스 밸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게 됩니다. 앞서 가변 저항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CDS에서 들어오는 값을 읽는 것은 아날로그 리드를 사용해서 읽습니다. CDS 핀, 즉 A0로 들어오는 그러한 아날로그 값을 읽어가지고 ADT 밸류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값은 0부터 1024 사이의 값입니다. 정확히는 1023인데 우리는 뭐 워낙 2의 n승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1024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0부터 1024까지를 사용하는 것은 앞서 가변형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한테는 그렇게 익숙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0부터 100까지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맵 함수를 이용해서 ADC 값을 갖다가 0부터 1024의 범위에 있는 값을 0부터 100 사이로 바꿉니다. 그리고 ADC 값과 루미넌스 값을 갖다가 시리얼 프린터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리얼 모니터에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컴파일 됐죠. 업로드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켜가지고 한번 결과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C 값하고 일루미넌스 값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이 CDS를 가려보겠습니다. 빛을 가려보게 되면은 어떻게 바뀔까? 자, 빛을 가리면은 ADC 값이 점점 내려가면서 일루미넌스 값도 떨어지고 있죠. 예, 많이 오돌릴수록 더 떨어집니다. 다시 빛을 들어오게 하면은 예,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뭔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결국 다시 올라갑니다. 자, 다시 올라왔죠. 다시 한번 가려봅니다. 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과값을 보면 뭘 알 수 있나요? 뭔가 이 CDS로부터 들어오는 값에 플럭추에이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은 빛의 양이 많아지면은 저항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루미넌스 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빛이 어두워지면은 일루미넌스 값이 낮아지는 게 맞는데 뭔가 바로바로 반응하진 않습니다.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소재에 사용되는 황화카드뮴, 이 황화카드뮴이라는 화학물질 자체가 빛에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어두워지거나 밝아질 때 그 값이 바로바로 반응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동작이 굼떠요. 말하자면요, 굼뜨기 때문에 광의 값이 변하면은 그것이 실제로 반영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예, 그게 이 황화카드뮴 이 화학물질의 특성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센서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 바로바로 어두워지는데 센싱이 돼야 되고, 밝아지면 밝은 게 센싱이 돼야 되는데, 그럼 못 쓰는 거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 CDS 같은 게 이제 가로등 같은 거 쓴다고 그랬는데, 가로등이
뭐 해가 뜨면은 바로 탁 켜져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9시 5분에 켜지나 9시 15분에 켜지나 큰 차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빛의 차이를 갖다 크게 이용할 경우에는 CDS를 많이 쓰는데, 정밀하게 아주 예민하게 쓸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포토 트랜지스터를 쓰는 것이 더 예민하고 정확한 수치를 다루는데 좋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포토 트랜지스터보다야 이 CDS가 싸니까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CDS가 빛에 반응하는 결과를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CDS를 사용해서 조도를 측정해 봤으면 이제 응용 실험이 있습니다. 응용 실험에서는 역시 LCD 모듈을 연결하는, 그래서 이제 LCD 모듈에다가 ADC 값하고 일루미네이터 값을 갖다가 표시하도록 하는 그런 실험을 여러분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 손으로 가렸을 때 13번 핀에 연결된 즉 내장 LED가 켜지고 안 가렸을 때는 꺼지도록, 손을 대면은 켜지고 손을 가리지 않으면은 꺼지도록, 말하자면 가로등 같은 경우죠. 예, 어두워지면은 LED가 켜지고 그리고 밝으면은 꺼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LED가 켜지고 꺼지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응용 실험을 해서 시험 보고서에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1번, 2번 다 하는 거예요. 물론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실험을 하면서 그때 나오는 ADC 값하고 조도 값을 갖다 LCD를 표시하도록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한 번 응용 실험을 하는 게 되는 거죠.